안녕하세요. 저는 UCLA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화 사상을 공부하며 자랐고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컸어요. 근데 최근 일본 여행에서 겪은 일이 저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일본 현지인들이 저를 볼 때마다 던진 질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는데 질문이 반복될수록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라 닮았다 해도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보다니.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일본 여행을 마치고 UCLA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그 일을 잊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웨이 씨 축하합니다. 글로벌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실리콘밸리와 UC 버클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라니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야말로 중국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설렘도 잠시 LA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한국 학생들 벌써 저쪽으로 가네. 제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가 작게 속삭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 학생들은 자동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우리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심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여권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옆줄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자동 심사대를 통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삐빗삐빗.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 소리. 추가 질문 있습니다. 미국 체류 목적이 뭡니까? UCLA 글로벌 문화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서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심사관은 서류를 한참 보더니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서류 준비 미리 하세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제 제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이는 제 신념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편한 경험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을 지키려 했어요. 이건 그저 작은 불편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프로그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인 탐방단. 저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와, BTS 신곡 들어봤어? 진짜 미쳤더라. 응, 나도 봤어. 아침부터 스트리밍 했다니까.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어지는 대화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써봤어? 요즘 제가 쓰는 건 진짜 좋아요. 맞아, 나도 한국 스킨케어 제품 쓰고 있는데 피부가 확 좋아졌어.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중국도 수천 년의 한방의학을 가진 나라인데 왜 한국 제품 얘기만 하는 걸까? 버스를 타고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동안 앞자리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어제 한국 드라마 또 밤새 봤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나도. 근데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도 많이 나오던데. 아, 그건 좀 재미가 없더라. 뭔가 억지스럽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 떠올랐거든요. 중국은 세계 1위 국가야. 우리는 가장 위대한 민족이야. 근데 현실은 우리 문화를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뿐이었어요. 점심시간 학생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미국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넌 나한테 한국어 알려줄 수 있어? 아니요, 전 중국 사람이에요. 아, 미안해. 그 학생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중국어가 더 대단한 언어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일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국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걸까? 휴대폰을 켜고 중국 SNS를 둘러보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의심되기 시작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밤거리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페리 빌딩으로 향했어요. 근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저 멀리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보였는데
한 테이블의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 또 중국인들이네. 진짜 시끄럽다. 미국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어요. 옆자리의 UCLA 친구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식당 주인이 다가와서 중국어로 말했어요. 손님, 음식은 개인별로 주문해 주시고 목소리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근데 그 관광객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야,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네. 원래 중국에서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문화인데 왜 이래?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 중국인 유학생이라 저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즐기더니 나올 때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예의 바르시죠.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기사였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또 중국인이야?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 중국 관광객만 보면 피하게 돼. 처음엔 화가 났어요.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방금 전 식당에서 목격한 광경이 떠올랐죠. 길을 걸으면서 폰으로 검색해봤어요.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매너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파리, 방콕, 도쿄, 도시만 다를 뿐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었죠.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로 향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의 쇼핑몰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명품 매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라다 매장 앞에서 우연히 중국인 관광객 무리와 마주쳤어요.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짝퉁으로 살 수 있잖아. 가격도 10분의 1이면 돼. 맞아, 여기서 굳이 살 필요 없어. 사진만 찍어가면 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루이비통 매장으로 걸어가는데 이번엔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였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었는데 매장 직원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제품 새로 나온 거죠? 디자인이 정말 멋있네요. 네,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장 직원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편견으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 본 광경들은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날의 불편한 기억을 뒤로하고 제가 가장 기대하던 일정이었거든요. 대형 버스를 타고 구글 본사로 향했습니다. 구글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죠. 직원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였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 제 말에 옆자리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희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아시아 사업부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과의 협력은 정말 성공적이에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최고의 파트너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AI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 연구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제 옆자리의 한국 학생들이 자부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도 질문을 하고 싶어졌죠.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어떠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화웨이나 틱톡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의 규제도 있고 신뢰 구축이 가장 큰 과제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담당자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현재 테슬라와 LG의 배터리 협력 관계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믿을 수 있죠. 특히 품질 관리 면에서요. 또다시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더 큰 시장인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구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지사는 정말 일 잘해. 미팅할 때마다 깜짝 놀라. 맞아, 프로젝트 진행도 체계적이고.
회사를 나오는 길에 로비에 걸린 글로벌 파트너십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LG, 현대,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눈에 띄었죠. 반면 중국 기업들의 로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기업들. 그들이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예요. 실리콘밸리 투어를 마치고 다음 날 우리는 UC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대학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학의 아시아 연구소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 앞 안내판을 살펴봤어요. 한국학 연구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학 연구소요?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나요? 제 질문에 관계자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의 문화, 경제, 기술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한류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공 전략을 분석하죠. 한국어 강좌도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어 회화 중급반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났는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며 지나가고 있었죠. 중국 관련 연구소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만 관계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주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나 안보 관련 연구가 많죠.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문적 진실성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유학생들의 표절 문제가 심각해요. 얼마 전에도 연구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있었죠. 마침 옆에서 한국인 대학원생이 교수님과 연구 내용을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학생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제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버클리 한국연구소가 실리콘밸리랑 협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대. 아, AI 기술 발전 과정 연구하는 거 말하는 거야? 한국이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더라.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견제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걸까? 연구의 대상이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장웨이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무슨 고민 있어? 잠시 망설이다가 제 마음을 터놓기로 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릴 때부터 중국이 최고라고 배우면서 자랐거든. 근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 지원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식당, 쇼핑몰, 구글, 버클리까지 모든 곳에서 우리나라는 경계의 대상이었고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였어. 왜 이렇게 됐을까? 글쎄, 우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야. 80년대만 해도 한국 제품은 품질이 낮다고 무시당했거든. 근데 계속 노력했어.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지원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본 건 결과였을 뿐 그 뒤에 숨겨진 과정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중국은 자꾸 강요하려고 해. 우리가 제일 크니까 우리를 인정해야 해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밤거리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어요. 신뢰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어. 여행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걸? 보통 자기 나라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지원이의 말에 쓴웃음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니까. 창밖으로 금문교가 보였어요. 다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게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같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지원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 UCLA로 돌아가기 전 피어 39에서 작별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혼자 있어도 돼? 지원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고마워. 근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거. 이번 여행 동안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혼자 바다를 보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지원이의 말에 살짝 놀랐어요.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봤다니. 처음엔 네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응, 사실 나도 처음엔 불편했어. 다들 중국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원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런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야. 우리도 실수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받았어. 근데 그때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노력했지.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 맞아요. 제가 본 건 결과였을 뿐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나도 변하고 싶어. 우리나라도 변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네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지원이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난 네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갈지 궁금하거든. SNS 계정을 교환하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경쟁자도 견제의 대상도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로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기술력, 신뢰, 문화적 영향력. 한국은 꾸준한 노력과 변화 속에서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강요로 존경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여행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죠. 변화는 강요가 아닌 진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을 뗄 용기가 제게도 생겼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성취가 존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